최근에는 구매 대행 성과 좀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최근에는 한 7월 달부터 계속 월 매출 1억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는 한 1억 6천, 5천, 6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 매출이 3배 정도 뛰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매출 1억 5천 내는 것까지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다 풀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에 출연하신 분을 다시 한번 모셨어요. 그때 그 인터뷰 영상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품을 40만 개 올리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그때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해무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해무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었고, 지금 또 현재 해무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중국 구매 대행 셀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연한 지가 한 몇 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좀 되게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저런 노하우 같은 거 뽑으려고 이렇게 좀 모셨는데요. 그때 처음 출연했을 때 네. 기억나세요? 그때 매출이 얼마이셨죠? 그때 매출이 한 5,500 정도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을 찍기 전에 그때는 성과는 한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그때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 네. 나왔죠. 그때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지금 그 촬영한 지 한 7개월, 6,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는 구매 대행 성과 좀 어떻게 나오고 계세요? 최근에는 한 7월 달부터 계속 월 매출 1억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는 한 1억 6천, 5천, 6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영상 출연하셨을 때 네네. 매출 1억 찍으면 다시 재출연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비해서 매출이 3배 정도 뛰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매출 1억 5천 내는 것까지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다 풀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진짜요? 제가 또 배운 만큼 네. 저도 또 알려드려야죠. 해몽어림도 사실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카페에서 활동도 해주시고 네. 서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서 새로운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매출 1억 5천까지 나오셨잖아요. 네네. 중국 구매 대행으로만 그 매출이 나온 건가요? 네, 오직 중국 구매 대행으로만 월 매출 1억 5천 달성했습니다. 네. 일단 매출 1, 2천 정도 내려면 네. 중국 구매 대행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지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이게 되는 방법인가? 또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들면은 저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동결되는 게 좀 업로드 방식의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때는 대량 아니면 반자동 이 두 가지 방식을 추천드리거든요. 제 스타일은 반자동 방식으로 최적화되게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멘탈적으로도 안정성이 유지되고 또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자동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수동에 대해서는 아예 추천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동으로 올리게 되면 일단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상품에 대해서 좀 딥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국내에서 팔리는 상품 그리고 해외에서 팔리는 상품 수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마케팅적인 능력 그리고 번역하는 데 시간 이런 요소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사실 해외,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다르다는 거 분별조차 힘들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번역하고 있으면 네.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간이 지나고 좀 매출이 대량이든 반전형이든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지 말고 처음에는 수익을 내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국내 대량으로는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대량의 장단점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량의 장점이 인건비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소싱하거나 상품을 업로드해서 조금 더 매출이 빨리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네. 또 이 장점에 비해서 또 단점도 좀 매우 크거든요. 지재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개수 또 해외 구매 대행은 특히 사업자별로 세금 소명 자료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건 한 건마다 작성하다 보니까 또 사업자로 분리돼서 작성해서 좀 비효율적으로 관리 이걸 좀 막을 수 있으면 대량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자동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반자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
봐야 되는 게 있나요? 대량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근데 수동보다는 완벽하게 깔끔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네. 약간 살짝의 간을 보면서 업로드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자동이 약간 네. 수동도 아니고 대량도 아닌 그 중간? 이 선을 네.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 속도 부분도 나고 네. 중요한 상품도 올릴 수 있고,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이런 경계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처음엔 대부분 잘하세요. 하시다가 갑자기 옆에서 누가 번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저는 반자동은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업로드이거든요. 사실 가구에 번역이 돼 있으면 뭐 좋긴 하겠죠. 가구란 상품 올린다 가정을 해볼게요. 좋겠죠. 네. 근데 가구에 중국어가 있든 한국어가 있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통 이제 상품을 네. 보죠? 생김새나? 생김새나 그렇죠. 저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가구류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설명, 그의 특징, 뭐 공구류나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스펙 등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번역을 하면 좋다 생각하지만, 이것조차도 반자동 업로드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상품이 현재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으세요? 저는 한 7만 개, 8만 개 정도. 그럼 거기서 번역한 게 얼마나 되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번역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했습니다. 7만 개 중에 네. 5개 번역했다. 네. 아, 그러면 한 69,995개는 네. 번역을 안 했는데 지금 네. 잘 팔리는 거죠. 아, 그렇죠. 아, 번역을 안 해서 CS가 많이 와요. 네네네.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선은 CS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은다면 쉽죠. 파파고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 파파고랑 그리고 알리왕망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중국 판매자랑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채널이죠. 네, 채널이죠. 그걸로 소통을 하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대부분 CS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왜냐하면 상품 한 개 더 팔아야 되고 조금 더 이런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되면 CS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문의가 정말로 많이 와요. 네.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돼서는 그런 간단한 툴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품을 모르는 거에 대한 겁은 아예 안 먹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르면은 안 알아봐 주면 돼요. 주문 취소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취소하면 되죠. 제가 이 상품을 안 판다 해서 네. 그 고객한테, 물론 진짜 마음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정말로 내가 미안해서 이 사업을 접는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상품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좀 고객한테 좀 미안해 하세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상품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소요하고 계속 악순환 되는 것 같습니다. 해무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CS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게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네. 그 CS에 흔들리지 말고 못해도 되니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CS를 거의 안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네, 저는 안 하죠. 주문 처리 위주로만 네네네. 이제 그걸 더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휴대폰이 사업자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전화기가 5개가 한 번에 울려요. 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걸 받지를 못해요. 저는 문자로 그냥 나중에 연락을 주시거나 네.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한 5개 중에 3, 4개 정도는 배송문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고객이 당장에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한 거라 생각해서 네. 문자로도 충분히 응대가 가능해서 제 할 거를 다 하고 나서 응대를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그 아까 반자동의 경계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첫 번째로 번역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대량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 네.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옵션명, 상세 페이지. 물론 제가 번역을 하라고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상세 페이지에도 너무 중국어로만 차 있으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지를 봐야 되는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네. 간단하게 삭제를 해주는 거죠.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마켓마다 조금 다른데, 썸네일에 중국어나 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상품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 중지가 되거나. 네. 네, 그런 것만 예방하고자 저는 썸네일에 중국어를 좀 가려주는 편입니다. 그 썸네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주황색 배경인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이제 그냥 흰 바탕인 것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분은 눕기 작업이라고 하죠. 네네. 따로 이미지를 이렇게 막 편집하는 툴 같은 거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하시나요? 전 절대 안 하죠.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업로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기능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눕기는 절대 따지 않고, 네. 뭐 흰색 배경에 상품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썸네일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근데 중국어로 썸네일에 덮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건 도용 툴로 이용해서 썸네일을 작업해서 썸네일을 약간
약간 중국어만 갈아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도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네네. 옵션을 얼마나 꼼꼼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네. 옵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네네. 그 적정선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소비자 네. 입장에서 보라고 저는 네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셀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맨 밑에 옵션 이미지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옵션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소비자는 보통 상세 페이지의 맨 상단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옵션명이 구별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정렬이 있는, 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붉은색인 거죠. 그럼 그런 부분만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만, 뭐 거창하게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소비자들이 이 옵션명만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빨간색 가구 뭐 이렇게만 적어주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뭐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죠. 프로그램에 이제 이미지가 다 나오잖아요. 네.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빨간색, 초록색, 흰색이구나 구별되거든요. 물론 정렬이 있는만 보고는 이게 붉은색을 뜻이라는 걸 모르겠죠. 네네. 하지만 그 이미지 세 개를 보면 이게 색깔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제가 작업을 해주는 거죠. 아, 네. 다른 옵션들 보면 대충 문치로 알 수 네, 있다. 네, 맞-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나요? 이제는 키워드를 신경 써야겠죠. 우리가 대량으로 끌고 왔을 때는 키워드 가공을 대부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에 어떤 것만 변형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자동 같은 경우에도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수동 등록만큼 뭐 중소형 키워드를 찾거나 정말 좀 경쟁력이 좋은 키워드를 많이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반자동의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네. 최대한 다양한 상품군을 소싱하고 그에 맞게 상품명을 가공하게 된다면 조금 흔한 키워드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상품이 올라가게 된다면 더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만 지켜도 네. 대부분 이제 목표로 잡는 순이익 뭐 300에서 7, 800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나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매출이 1억 6천 정도 나오면 네. 순이익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무실 비용이랑 인건비를 뗐을 때는 한 26%? 이 정도 나오는 것 26%? 같습니다. 네. 26%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거의 4천 정도인데요. 4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순이익 4천. 네네. 그런데 여기서 부가세랑 또 종소세는 빼야겠죠. 그런데 그렇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서 네. 그런 감면적인 부분만 조금 세금적인 공부를 하시면은 네. 더 감면받아서 제 생각에는 한 20에서 23%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제 1억 6천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중간에 좀 이런 고난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멘탈, 두 번째로는 상품 등록하는 속도,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런 구조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초보자들이 가장 힘든 점은 멘탈이라 생각해요. 물론 반품적인 이슈 멘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멘탈은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상품 몇 개로 매출 얼마 냈다, 내랑 같이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정도 매출 냈다, 근데 나보다 상품 수가 작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상품 1000개로 매출 200이 나왔다, 나는 상품 2000개 되면 400이 되겠지. 단순히 물론 이렇게 수치화처럼 가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품 2000개가 되면 매출 400이 나오잖아요. 2000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방법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업로드를 멘탈적인 거 흔들리지 말고 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상품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고 제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조화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 업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를 구하는 거죠. 직원분을 채용하고 제가 하는 거에 90%, 100%만큼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양을 그만큼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잘하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조화가 되고 또 사업장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구조화를 한다 해서 대부분 직원들을 빠르게 뽑으세요. 근데 저는 직원을 뽑는다는 이유가 제 몸이 편하자고 직원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양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을 못해서 뽑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혼자 했을 때 상품 업로드를 100개 올렸는데 직원을 뽑아도 똑같이 100개를 올려요. 그럼 그거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조건 순수익도 떨어질 뿐더러 자기 몸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은 자기가 좀 고생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직원 한두 명을 좀 세팅해 가시면서 또 교육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또 자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충분히 고매출 셀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상품 소싱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속도도 저는 돼요. 멘탈도 돼요. 네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냐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뒤에 또 알려드리긴 할 건데, 소싱을 하면서 또 상품을 또 업로드 할 때 개개인마다 능력은 다르다 생각해요. 근데 이 중요한 요소는 확실하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면 이 중요한 요소를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해 보시면 속도적인 문제는 해결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속도적인 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면은 이제 또 구조화가 되고 네. 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네. 소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인가요? 솔직히 정말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중요하긴 해요. 처음에 어떻게 상품 보는 눈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 상품 보는 눈이 팔리면서 키워지는 거니까 네. 너무 소싱 중요하다, 소싱 방법 너무 찾아야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일단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보자. 그 다음부터 팔리게 되면은 소싱도 이 상품에 맞춰서 소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해무버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직접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볼 수 있는 마켓들 들어가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강의 영상을 찍기 전에 해무버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말 제가 고매출 셀러가 되기까지 물론 잡다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뿌리는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배운 대로 하는 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반자동 업로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가지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신 내용을 이렇게 뽑아 오신 거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안 가르쳐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실천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천을 하려고 뭐 모임이나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 편에 강의 영상에서 금방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을 직접 화면 보면서 다룰 테니까 네, 행운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